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클립에서는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df.co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메이크와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해서 PDF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메이크에서 이제 PDF를 핸들링하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습니다만 pdf.co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품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크레딧 형태로 소모가 되고 문서 분량이 많을수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많은 것을 핸들링할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f.co는 부분 유료지만 한번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1만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가기 전에 우선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df.co에 왔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계정이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입부터 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계정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아마 인증메일 같은 것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pdf.co에 이제 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웰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API 키를 이제 복사하라고 되어 있고 뭐 가이드 같은 것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 크레딧 만 크레딧을 활용해서 제가 PDF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키를 가신 다음에요. 저희가 새로운 시나리오 와서 PDF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이제 모듈들이 막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convert from PDF 이겁니다. 우선 연동부터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말고 또 다른 계정을 이제 연동하겠습니다. 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값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동이 됐고요. 연동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큐먼트는 제가 PPT 장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 건데요. 네, 이제 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메이크와 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메이크에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싹 다 나와 있고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convert from PD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 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제 포맷을 이제 막 추출하는데 CSV나 JSON이나 플레인 텍스트 형태든 이미지 형태든 이렇게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모듈 오시면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convert 옵션, 이제 convert type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항목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이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고 이제 메이크에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업로드 파일 있고 import 파일 from URL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pdf.co에서 따로 커스텀해서 파일을 온어드를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많이 쓰실 거고 이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URL이 있고 이 URL은 이제 PDF의 URL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를 해서 문서 업로드한 거 URL을 따와가지고 PDF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PDF를 가지고 있는데 그 URL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RL 말고 이제 convert type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문서가 작고 간단하고 노 레이아웃, 레이아웃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PDF to 텍스트, 이 심플 노 레이아웃 베스트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PDF to 텍스트를 하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좀 더 정교하고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좀 정교한 작업할 때 이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데 이것들을 이제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이것들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 페이지를 제가 지정을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PDF 7페이지, 8페이지 뽑고 싶으면은 1을 빼서 6페이지, 7페이지를 추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export type입니다. export type인데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파일보다는 JSON 아웃풋을 추천드립니다. JSON 아웃풋을 추천하고 이렇게 제가 show advanced settings 하면은 뭐 다양한 것도 있는데 뭐 비동기 처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제가 딱 집어드리면은 JSON 아웃풋 그리고 뭘로 변환할 건지 그리고 URL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할 거냐면은 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 우선 제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은 PDF 파일이 있어요. 이 PDF 파일은 저랑 제 직원이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로 쓰고 있는 인보이스를 뜻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들만 추출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 구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링크를 따와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링크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거를 공유하기 누르면은 제가 이거 권한을 지금 이제 제한됨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한됨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제한된 거를 풀어줄 겁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풀어줄 건데 이 풀어주는 것도 메이크에서 합니다. 메이크에서 이걸 왜 풀어주냐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 계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이크랑 연동이 됐지만 pdf.co가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근하려면은 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권한이 일시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풀려서 이 문서를 따와가지고 PDF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링크를 제가 제안해놨고 이 친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메이크에서 뭘 할 거냐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해서 저는 search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search for files, folders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엔터 매뉴얼리를 해서 폴더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폴더 아이디는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 폴더 뒤에 있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메이크 가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에 있는 문서들을 전부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일을 들고 올 거고요. 저는 하나만 들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들고 오면은 지금 제 파일에서 어떤 파일이 읽어졌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00 제 이 PDF 파일 이거를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pdf.co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권한을 부여할 때는 sharing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쉐어링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파일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추출했던 이 파일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리더, 소유주, 쓰는 사람, 댓글 이런 표시가 있죠. 이 네 개가 이것들이 뭘 뜻하냐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 버튼, 공유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를 뜻하는 겁니다.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뷰어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공유를 일단 제한을 걸 거고요. pdf.co에서 anyone을 하고 나면은 이제 권한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는 제 PDF 파일을 이제 공유를 제한을 걸어놨는데 뷰어 형태로 anyone으로 이제 링크가 있는 사용자로 뷰어 형태로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돌 거거든요. 다 돌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친구의 권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pdf.co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pdf.co뿐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 짓을 하느냐,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API나 다른 모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URL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형태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 작업을 한다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pdf.co에서 이제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추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import from URL 가신 다음에 여기서 웹 컨텐츠 링크를 검색하겠습니다. 컨텐츠 링크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권한을 확보한 URL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하면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아웃풋 번들에서 이 웹 컨텐츠 링크 있죠. 이거가 다운로드 형태입니다. 다운로드 형태. 그럼 제가 새 탭에서 이걸 엔터를 치면은 제 송장 인보이스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 폴더에서 네, 실제로 이렇게 제 로컬에 다운이 받았거든요. 실제 문서. 그래서 이 pdf.co가 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웹 컨텐츠 링크여야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걸 켰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링크를 이제 이렇게 켜서 문서가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걸 이제 pdf.co 서버 측에서 이것을 이제 문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건 송장 이제 이 인보이스는 이제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거를 JSON 아웃풋 하겠습니다. OK를 하고요. 이 친구가 한번 돌렸을 때 크레딧이 얼마 소모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한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가 좀 지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게 깔끔한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글 이렇게 이제 본사랑 제 이름이랑 제 사업자 등록지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눌러보시면은 바디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출됐죠. 추출된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 링크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딘가 추출한 내용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규 표현식 같은 걸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서 이메일이나 금액 같은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할 수 있고 더 강력한 부분은 AI, 이제 챗GPT 같은 모듈 붙여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권한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가서 리보크라고 치면 이제 제가 실제로 권한을 부여를 했었던 이 친구한테 이제 그 공유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다시 권한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수는 아니고 누가 이걸 또 들어가겠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찜찜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닫아주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확보한 이 파일 아이디를 하시고요.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은연중에 실수를 했는데 PDF 이제 한 페이지 추출했을 때 얼마나 뽑혔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면은 만 크레딧에서 얼마 안 나갔을 거예요. 8 크레딧 나갔죠. 8 크레딧. 그래서 8 크레딧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 크레딧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 아니면은 꽤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쓰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걸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매의 필요성은 전못 느끼고 있지만은 뭔가 다른 계약서 작업하시는 분이나 이제 인보이스 작업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권한이 열려 있으니까 권한 닫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빼어놨는데 지금 아까는 이 파일 아이디면서 내 퍼미션 네임이 있어요. 퍼미션 네임이 뭐냐면은 내가 설정을 했었던 권한의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ermission ID 이거 anyone with link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맵을 닫았다 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지금 제가 했었을 때 없었는데 지금 생겼죠. 이 부분은 오류인 것 같은데 아무튼 파일 아이디 넣고 퍼미션 아이디 넣으면 됩니다. 퍼미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anyone with link를 내가 설정을 했었던 권한을 취소시키겠다, 회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요. 지금 이제 권한이 이제 취소된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가시면은 공유 버튼 누르면은 제한된 링크로 다시 원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로컬 파일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지금 제가 테스트했던 건데 잠시 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논문이 있고요. 논문 제목이 있고 PDF 파일에 있는 URL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DF URL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저 샘플 논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논문을 자주 보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있는 페이지를 이제 추출해 볼 거예요. 추출해 볼 건데 좀 복잡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실제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이 뭐뭐뭐 있는지 보면은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읽어볼 거예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페이지는 6, 7, 8페이지입니다. 6, 7, 8페이지. 6, 7, 8페이지를 이제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메이크에서 모듈을 새로 켜서 시트를 열어서 일단은 서치, 로우즈를 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 이 문서 있죠. 이 친구를 일단은 D 뒤에 있는 URL 요 파일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셀렉트 프롬 올 해서 이 친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문 샘플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 개만, 맨 위에 있는 한 개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문 제목이랑 URL 들어온 것을 확인했죠. 자, 그다음에 전 뭔 일을 할 거냐면은 convert from PDF를 하고요. URL만 따오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import from URL. 요 URL 할 때는 아까 요 PDF 파일이 아닌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요 URL 들고 가십니다. 들고 와서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3페이지 정도 뽑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6에서 8페이지를 제가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0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JSON 아웃풋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DF 추출한 내용들을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update 로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from all 해서 아까 그 시트에 시트 네임 어딨죠? 시트 네임이 논문 샘플 로우 넘버가 로우 넘버 그리고 컬럼에서 이제 extracted 텍스트 요 C 컬럼에 추출한 텍스트를 들고 올 거고 이거 요약은 빼고 이 F가 이제 업데이트 타임 그래서 C와 F의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C 컬럼에는 body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디 하시면 되고요. 이거 세 페이지 긁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돌리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now 하고 세미콜론 YYYY BD HH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출한 날짜 시간이 되겠죠. 이 친구 한번 돌려보도록 할 겁니다. 돌렸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이제 PDF가 다 추출되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롱스트링으로 나와 있죠. 롱스트링 보시면은 표로 된 거 오버롤 0에서 500, 500에서 2K, 2K, 4K, 4K, 20K 논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프리프린트 오버를 이 부분이 잘 긁혀진 것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얼라인먼트 정렬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추출을 할 겁니다. 추출하고 한번 보면은 이 PDF가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는 저도 이제 PDF에서 내용 추출하는 그런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차트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차트가 안 긁혀지거나 뭐 다른 형태로 나올 건데 we first select 6,000 user instruction that require long output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긁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유지를 하면서 글자가 긁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같은 것들이나 링크 같은 것들도 따와지네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는 조금 다른 형태나 안 긁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모듈을 활용을 해서 긁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짝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 친구를 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AI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을 하거나 인사이트를 추출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어떠셨나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은 제가 추출만 하고 끝냈는데 솔직히 이 추출만 하는 것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실제로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 뽑아내는 것을 AI를 활용해서 GPT 모듈을 활용해서 뽑아가지고 지시 관리라든지 내가 뭔가 관리를 하거나 지출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부분 이제 중요한 문서들이 PDF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네, 조금 나갔죠. 한 9,900 아까 92에서 제가 8 두 번 썼으니까 9,980에서 출발했다고 치면은 80, 70, 한 70 크레딧 정도 소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페이지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메이크에서 요 모듈 하나가 돌아가는 제한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요 PDF 파일에서 내용을 반드시 조금만 일부 추출하거나 길게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은 그러니까 몇백 페이지짜리 이제 다 추출하는 것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클립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이제 메이크 위에서 연동하고 간단한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동 전에 안내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비즈니스 계정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은 메이크와 이제 통합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주 쓰는 브라우저 위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인스타그램까지 쉽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연동되어 있는 일단 요 페이스북이 연동되는 것을 저는 이번 실습을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 비즈니스 페이스북 계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일단 샘플 테스트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나리오에 왔는데요. 제가 포스팅할 글을 임의로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set variable 하고 post라고 하고 post caption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의의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홍보 글로 바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임의로 미리 작성해둔 글을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돌리면은 제가 작성한 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로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제 검색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리드 애즈가 있고요. 메신저, 카탈로그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광고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고 이미 해외에서는 메이크랑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를 집행하거나 또는 광고 인사이트를 분석하거나 데이터 분석에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팅에 한번 포커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 포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옛날에는 연동이 됐지만 제가 미리 연동되어 있던 계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커넥션을 삭제했기 때문에 새롭게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커넥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페이스북 이렇게 인터그레이션 액세스 권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오케이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에 비즈니스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연동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페이지는 제가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페이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고요.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 캡션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오케이를 하고 바로 런 원스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1980 블라블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임의의 글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시간을 누르면 아마도 URL에서 1980 관련된 건 없네요. 이건 제 추측을 해본 건데 아마도 이건 광고 페이지 아이디를 아마 부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를 바로 한다고 하면 회사 광고 비용을 이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임의의 샘플 글을 정의를 하고요. 샘플 글을 정의를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연스럽게 바로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은 게시글 관리를 가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하기 하면은 이제 광고 관련된 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메타 광고 관련된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메이크로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바로 해볼 건 뭐냐면은 이 친구 말고 이제 인스타그램 해볼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 해볼 건데
저는 미리 이제 데이터를 어딘가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보관을 할 예정이고, 이 데이터는 에어테이블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션을 하셔도 되고, 콜스프레시도 하셔도 되지만은, 에어테이블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이제 메이크에서는 좀 더 스페시픽하고, 좀 더 친근하기 때문에 저는 에어테이블을 할 거고요. 미리 여러분들 에어테이블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의 워크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테스트 캔버스.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제 값을 이제 이름을 테이블 임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컨텐츠 리스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에어테이블에서 모든 게시글을 이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시글을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 친구를 이제 하나씩 다 지우고요. 지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필드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make automation sample images 라고 그냥 가상으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가상에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내용을 이제 적어야 되니까 캡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롱 텍스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필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이미지도 활용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어태치먼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드를 하나씩 정의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삽입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이제 저희는 버튼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이 버튼의 역할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미의 글을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사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패스트 캠퍼스 강의 촬영하면서 업로드하는 샘플 게시글입니다. 곧 삭제될 포스팅입니다. 라고 일단 임의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이미지 넣기 전에 버튼의 역할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배포를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할 예정인데요. 우선 버튼 색깔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임의로 이 부분을 이제 자동화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에어테이블 내에서 자동화 함수를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임의로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발행하기 하고 나서 내 게시글이 어디에 업로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스트된 URL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URL 필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테이블에서 수정한 날짜를 마지막으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st modified time 이 친구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임의로 삽입할 이미지도 여기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정의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겠습니다. 이건 미드저니로 임의로 이제 뜬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업로드 되는 동안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웹훅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다. 이 웹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버튼을 이제 메이커와 연결을 할 건데요. 이제 add 모듈 하신 다음에 웹훅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커스텀 웹훅 이 친구를 이제 정의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빨간 색깔 모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것을 할 예정이고요. 이 빨간 색깔 이 커스텀 웹훅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 강의에서 한 절반 이상 동안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 웹훅은 뭐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야구 포수가 글러브를 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 트리거를 받아가지고 워킹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트리거라는 형태는 투수가 공을 이제 던지는 것을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 공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액션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트리거라는 것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버튼을 내가 눌렀을 때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키워드가 포함이 되었을 때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뒤에 파트에서 언어 모델 관련된 거에서 이제 GPT스를 연결할 때 이 커스텀 웹북이랑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될 텐데 제가 GPT스 이 메이커와 연동을 했을 때 GPT스에 들어가는 프롬프트에 내가 뭔가 저장에 전송에 자동화 뭐 이런 특정 키워드나 지침을 제가 정의를 했었을 때에도 이 웹북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커스텀 웹북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구 포수가 글러브를 이제 받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포스 글러브가 야구공에 들어갔었을 때 움직인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그 공을 던지는 행위가 트리거를 쏜다라는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거 웹훅에 대한 개념은 제가 추후에 언어 모델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스텀 웹훅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웹훅 이름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웹훅 네임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메일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메일 이름은 컨텐츠 호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 레스트릭션을 하시면은 이제 제한된 IP에서 이제 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웹훅 이름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웹훅 어드레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OK를 누릅니다. OK 누르고 이 버튼 발행한 버튼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함수를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타이핑을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웹훅 주소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웹훅 주소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음표 하고 record 대문자 I 하고 소문자 T를 하고요. equal 다운표를 하고 그 다음에 and record ID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웹훅을 트리거를 던지는데 이 투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버튼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버튼을 딸깍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반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실행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친구는 웹훅을 받기 위해서 포스 글러브 밑을 이제 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 트리거를 써야겠죠. 이제 야구 공을 던져야 되는데 야구 공을 던지는 것은 제가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제가 accepted라고 이제 승인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메이크를 누르면은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은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레코드 아이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코드 아이디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어테이블 하나하나 이 행 하나하나마다 아이디 값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코드 아이디를 들고 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노션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웹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어테이블에 있는 요 내용을 저희는 받아와야 됩니다. 이 캡션 내용을 받아와야 돼요. 이 캡션 내용을 받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어테이블에서 get a record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에어테이블 get a record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에어테이블을 이제 활용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연동했었던 테스트 캠퍼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친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컨텐츠 리스트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제 에어테이블에서 테스트 캠퍼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베이스를 활용하고 이 친구 테이블 컨텐츠 리스트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아이디가 이 친구가 되겠죠. 오케이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내가 실행을 해놓고요. 실행을 해놓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데이터들이 전송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 승인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도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이미지가 달려있는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할 건데 검색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무조건 비즈니스 계정만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나 해외 유튜버들이나 보면은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이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한 장밖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이 친구는 보통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GPT 달리라는 모델을 써서 이미지 생성해서 이렇게 한 장 붙이는 식의 튜토리얼에 붙이는데 저희가 해볼 것은 크리에이터 캐러셀 포스트 이 친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계정 그 연동한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연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에서도 인스타그램 제 계정이 연동이 됩니다. 제 연동이 개정되고 네, 제 비즈니스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미지가 총 4장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총 4장이 있어요. 이 4장을 일단은 한꺼번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업로드를 하냐? 이제 이 캡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넣으면 돼요. 이걸 넣으면 되는데 원래 이 모듈마다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값이 안 쳐져 있으면 에러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를 4장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4장을 총 할 거고요. 일단 이게 전 릴스가 아니고 이제 이미지만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포토 URL 같은 경우는 삽입 이미지에서 요 URL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닫고요. 이 친구를 제가 OK를 하고 지금 이제 이미지 형태는 에어테이블에서 이거 적어도 2장 이상 이제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장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이 에어테이블의 아웃풋 번들에서 삽입 이미지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차곡차곡 들고 가야 됩니다. 차곡차곡 들고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저에게 2번이다라고 하고 오케이 하시면은 제가 에어테이블에서 세팅한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2장만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는 4장을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노가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이미지에서 URL 넣고 세 번째 이미지 그리고 add 아이템 이미지 포토 URL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폼을 이렇게 켜놓고요. 이제 포스가 투수에게 글러브 비트 열고 투수한테 이제 사인을 열어야 돼요. 사인을 쏴야 되는데 이 사인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승인됐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인스타그램 제 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총 4장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단점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유튜브에서도 이제 캐rousel 포스트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4장 올릴지 5장 올릴지 10장 올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일단은 지우고요. 이거를 동적으로 이미지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목상 그대로 두고요. 이제 이 친구는 위의 내용은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고정 업로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올리는 이미지의 개수가 4장이다 라고 하면은 4장만 계속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0장이다 하면은 이렇게 add 아이템을 계속 추가를 해서 고정된 인덱스를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순서는 여기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지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이미지 장수에 대한 제한 없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임의의 글을 준비를 해놨고요. 임의의 글은 뭐냐면은 제 패스트 캠퍼스 홍보글입니다. 홍보글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이미지 또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 또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캔바로 간단하게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 자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 내 플라시드라고 있습니다. 플라시드 PLA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플라시드가 있는데 그 친구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플라시드가 일부 유료입니다. 크레딧이 다 소모하면 유료인 점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 업로드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요거는 제목을 메이크 캠퍼스 홍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 강의 촬영하면서 업로드하는 자동 포스팅입니다. 라고 일단 달아놓고요. 이런 식으로 쿠폰도 달아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를 이제 자동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언링크를 하겠습니다. 언링크를 하고 이 친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제가 이 친구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미지가 총 7장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URL들을 한꺼번에 포스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실제로 이 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맵이라는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이 맵을 키지 않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동작을 한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뭔가 한번 정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지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자,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었을 때 이터레이터랑 어그리게이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어레이를 이제 번들 형태로 쪼개서 반복시킨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었고 어그리게이터는 이렇게 쪼개진 번들을 하나의 어레이로 합쳐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을 할 건데요. 이제 언링크를 하고 이터레이터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 URL 있잖아요. 이 URL만 싹 다 뽑아서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일단은 이 URL만 뽑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레이죠. 어레이니까 이거를 번들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제 이 컬렉션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컬렉션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레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레이로 인풋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anyway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이 어레이, 이미지 어레이만 이제 삽입 이미지 URL만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 이 번들이 7개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5개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 번들의 개수는 5개 될 거고 이미지를 3장 올린다고 하면은 3장만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다시 여기에 이제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그리게이터로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이 9번째 이터레이터를 누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OK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친구는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연결을 하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미지를 세팅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세팅해놨고 미디어 타입 포토 URL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요.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걸 언링크를 하고 이걸 하면은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연결을 하면은 뒤에 타겟 스트럭처 타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 모듈은 이제 이전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건데 타겟은 어디로 보낼 거잖아요. 이게 받는 거고 이걸 보낼 건데 이 보내는 거에 맞는 형태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타겟 스트럭처 타입을 다음 모듈에 맞췄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다음 모듈에 들어가는 이 인풋도 똑같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포토 URL에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은 이제 이터레이터에 URL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타겟 모듈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터레이터에 있는 이미지 URL들을 전부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싹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맵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미지 7장을 업로드를 했고요. 이 이미지 7장 올린 이 어레이를 번들 7개로 나눴습니다. 번들 7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7개로 나눈 거에서 이 타겟에 해당하는 이제 이미지 타입과 포토 URL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어레이로 다시 말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 이전에 했었던 이 친구 여기 번들에서 URL 번들만 모은 것을 집계를 한 다음에 캡션 이전에 생성한 것을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에어테이블에서 이미지 3장이 됐든 4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어떤 횟수가 들어오든 이미지 장수에 맞게끔 컬렉션 어레이를 추출하고 여기서 이미지 URL 번들만 다 뽑은 다음에 하나의 어레이로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번들 이미지 URL과 이미지 타입 있죠. 이 7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딱 다음 타겟이 되는 모듈에 필요한 이미지 URL과 미디어 타입만 들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 쓰실 때 커스텀뿐만 아니라 타겟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핸들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7장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메이크 자동화 할 때는 이전에 했었던 것을 남기기 위해서 에어테이블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getMedia라는 모듈을 활용했습니다. getMedia라는 모듈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전에 했던 포스팅 아이디를 이제 검색해서 들고 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쓰고 제가 이 에어테이블에서 이 포스트 URL에 이제 값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터 레코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겠습니다. 하고 컨텐츠 리스트라는 테이블에서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에 있던 데이터 버튼이 있는 위치 이 친구를 들고 와야 되고요. 포스트 URL 같은 경우는 이전 모듈에 getMedia에서 여기 퍼멀 링크 이거를 하시면은 제가 업로드한 요 인스타그램 포스팅 URL 있죠. 요 친구에서 요 링크 복사된 이 값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제가 발행을 하고 싶어서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는 캡션과 이미지를 완벽하게 다 세팅했다고 가정을 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버튼 누르는 트리거 야구공이 던져지고 이 포수는 이걸 받아가지고 다음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액션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에어테이블에 있는 캡션 내용과 이미지 URL을 들고 오고요. 이 이미지 URL이 들고 오시면 맞으면은 이터레이터에서 이 이미지 URL 어레이들을 번들로 전부 다 나누고요. 번들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할 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여기 있는 번들들을 들고 오는데 이 번들들을 하나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타겟 스트럭처 타입에 따라서 맞게 간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을 해서 어레이를 통째로 넣는다는 뜻이고요. 이 어레이를 통째로 넣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 조금 고급 스킬이고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동화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제 거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꼭 에어테이블 필요 없이 노션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응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는데 단 이제 이미지 URL 같은 걸 따야 되기 때문에 에어테이블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같은 것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에어테이블로 정의를 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 이름을 바꿉니다. 다이나믹 동적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죠? 저희가 페이스북 간단히 올리는 거, 그리고 고정된 숫자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 그리고 내가 모듈 개수는 좀 더 들지만은 이미지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동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에어테이블에 적장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클립은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동 자동화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런 원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똑같은 원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클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링크드인과 메이크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임의로 이렇게 컨텐츠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링크드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링크드인 해서 이미지를 포스팅하고 싶다, 비디오 포스팅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텍스트죠. 링크드인에서 텍스트 하시고 크리에이트 커넥션 합니다. 요거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거 하시면 되고 패스트 캠퍼스, 고형 이렇게 링크드인 이런 식으로 커넥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저는 이 브라우저에 링크드인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동이 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텐츠에 이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포스팅하는 글이 특정 특수 문자에 해당되면은 글이 잘리거나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구문 같은 것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은 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임의로 글을 한번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미디어 타입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멘션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전체 공개할 건지 내 1촌에게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은 뭔가 특정 멤버에 대해서만 볼 수 있게 하든지 공개 범위를 내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이제 논 메인 피드, 메인 피드 디스트리뷰션 할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퍼블릭으로 해놓고 논을 한다면 아마도 에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케이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은 에어테이블이나 특정 글 같은 노션이나 글을 긁어와서 바로 여기 이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컨텐츠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돌렸을 때 패스트 캠퍼스 강의 촬영을 선보다는 포스팅 예시입니다. 글이 제대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삭제할 거고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조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조금 살짝 구조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전 살짝의 치트키를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슨 치트키를 쓸 거냐면은 달리 이미지를 잠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이미지 하시고 저는 이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값을 넣어놓고 달리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퍼플 스카이하고 임의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 한번 돌려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제가 퍼플 스카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이 자세하게 이미지 프롬프트가 조금 업스케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강된 경우는 이 달리 이미지 모델의 자체 시스템 프롬프트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보정되는 거고요. URL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거든요. 매핑이 되고 컨텐츠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포스팅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의 아웃풋 자체가 이 달리 같은 경우의 모듈은 지금 쇼 어드밴스 세팅 눌러서 반드시 나오는 형태가 URL이 아닌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만 이 링크드인에 매핑이 돼서 오류 없이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동화 포스팅 예시입니다. 포스팅 글과 매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크게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링크드인에서 외부 이미지, 내가 이미 에어탭에 있는 이미지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했을 때처럼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친구만 돌려보면은 돌리고요. 한번 이미지가 생성되고 포스팅까지 되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팅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플 스카이 요새 달리 이미지 그림이 꽤나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스팅도 자동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클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이제 메이크와 옛날에 트위터라고 불렸던 지금 X랑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 관련된 내용은 정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트위터 X 같은 경우는 메이크와 연동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포커싱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IT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발자 플랫폼 이제 X 디벨로퍼 플랫폼에 맞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고 뭔가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될 부분이나 메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개발자 플랫폼 이제 이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일부 요 정도 이제 뭔가 코스트를 한 달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거 구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충분히 무료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리에서 이 게스트파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따라할 건데요. 이제 하나씩 따라하는데 베이직을 누르면은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ign up for free account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메이크 연동을 위한 API 요청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고요. 약관에 동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표현 쓰자면 뭐 싹싹 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제가 이거 장표에다가 PPT 장표에다가 임의의 내용을 제가 넣어놨고요. 이 내용은 이제
개발자 작업을 이제 위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메이크와 인터그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 텍스트들을 이제 이렇게 이미 작성했고요.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써서 서브밋을 하시면 됩니다. 서브밋을 하고요. 서브밋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서브밋을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프로젝트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 권한을 요청할 거고 권한 설정을 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누르고 권한을 설정하는데 내가 이 발급받은 키에 대해서는 읽을 것만 할 건지 아니면 읽기 쓰기 권한을 가질 건지 아니면 읽고 쓰고 DM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타입 같은 경우는 웹 앱, 오토메이티드 앱, or both 이걸 누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것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선택했다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제 앱 인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를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메이크에서 이제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이크 같은 경우는 예전 이름이 인테그로 메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 URL을 넣고 웹사이트 이걸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yes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아이디가 나타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타날 건데 이걸 이제 카피를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메모장에 복사를 하시고 나서 메이크로 갑니다. 이제 메이크로 가서 크리에이터 포스트 이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번호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뭔가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네, 컨티뉴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권한을 이제 승인을 하고요. 어토라이즈 앱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땡큐라고 뜨고 연동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컨텐츠에 테스트 캠퍼스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런 디스 모드 올리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포스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클립에서는 SNS 채널에 콘텐츠를 동시에 올리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파트는 미니 프로젝트 성격으로 엄청나게 크게 이제 하지 않을 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걸 AI 붙여서 하는 거에 꽤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 사람이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두고 갈 거고요. 에어테이블 필드에서 구성을 해서 그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고 그 글 쓴 거를 내가 발행 버튼을 누르면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곳에 이제 배포를 시킬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 테이블 만드는 거, 에어테이블 필드 만드는 거를 이제 테이블 만드는 거를 일단 첫 클립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타겟 플랫폼별로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트위터 X죠. 그거랑 이제 링크드인은 텍스트만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일단 X는 제가 이미지를 붙여서 구현하는 거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X를 하지도 않고요. 그것도 그건데 문제는 이제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이 원래 멀티플 이미지가 작년 말에 됐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특정 API가 내려가가지고 그 멀티플 이미지가 링크드인 자체로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를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클립에서는 링크드인은 텍스트만 구현하겠다. 그리고 X도 텍스트만 이제 구현할 거고 대신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끼워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어떻게 짤 거냐면은 게시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구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는 에어테이블을 먼저 한번 보러 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특정 워크스페이스에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해서 에어테이블을 구성할 거고 저는 캠퍼스, SNS 콘텐츠,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질의를 남겨놨습니다. 메이크닷컴에서 시나리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제가 게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관리를 하는 곳이고 참고 파일은 이미지가 있고 캡션은 텍스트다. 그리고 에어테이블에 포스팅하고 싶은 플랫폼이 4개다. 총 4개. 총 4개. 그리고 X,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멀티셀렉으로 세팅하고 발행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자동 포스팅이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에어테이블 필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에어테이블에 하나씩 하나씩 넣을지를 아마도 메이드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GPT-4 only 써도 되고요. 이제 O1 모델도 썼습니다. 네, 벌써 이런 식으로 이쁘게 아주 벌써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복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고요. 캡션 이미지 첨부 파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캡션이 될 거고 여기는 이미지 첨부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태치먼트가 들어갈 거예요. 첨부 파일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게시할 플랫폼을 멀티셀렉으로 할 거예요. 게시할 플랫폼이 멀티셀렉.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을 쓰라고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멀티셀렉 버튼을 구현하겠습니다. 게시할 플랫폼을 한글해서 이거를 게시할 플랫폼이 멀티셀렉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여기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여기에 버튼이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아니죠.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 있는데 이 친구를 일단은 저는 할래 버튼 하고 일단은 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시 버튼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빠르게 발행 일자 상태 게시물 네. 발행 일자를 라스트 모디파이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게실자라고 안 하고 그냥 마지막 표정 입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게시물 URL. 이게 게시물 URL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랑 텍스트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RL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껍데기는 다 완성을 했고 여기서 실제로 넣을 것들을 하나씩 채워야 되겠죠. 한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X만 하면은 뭔가 놓칠 수도 있는 게 생길 것 같기 때문에 트위터라고 하고 링크드인.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뭔가 샘플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테스트 1, 아니다, 뭐 테스트 1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테스트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 이제 이미지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문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가 없는 텍스트를 한번 이미지 있는 거를 한번 샘플 제가 텍스트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캠퍼스 자동 포스팅 샘플입니다. 뭐 미코도미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 저희 문파에 오시면은 제자로서의 자리에 있는 점을 심사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시면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텍스트를 넣냐 하면은 저번 달에 팟캐스트에 나가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샘플을 제가 넣어놓고요. 이미지 첨부 파일에는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한 이상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얘를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 비율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일단 16:9 이미지인데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억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뭔가 한국적인 이미지 플러스 문파 컨셉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한번 발행을 해볼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배포를 하고 여기는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식으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메이크닷컴에 가서 웹훅을 달 겁니다. 버튼을 달기 위한 커스텀 웹훅을 달 거고요. 여기서 베스트 캠퍼스 웹, 웹훅 뭐라 해야 되죠? 웹훅 컨텐츠 웹훅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텐츠 웹훅. 좋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하고 저희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아까 새로운 웹북을 여기다 붙입니다. 웹북 주소는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거는 이거 오케이 하고 이거를 여기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웹북 리스폰스를 달아서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창을 닫아주는, 그러니까 이 웹북을 실행하면은 offseted라는 HTML이 딸려있는 새 창이 뜨는데 이거를 닫아주는 이벤트를 하는 요거를 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테이블에서 웹북을 눌렀던 레코드 행 번호를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테이블에서 get a record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제가 어떤 워크스페이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죠, 요거. 그래서 페스티벌스 SNS 컨텐츠 DB. 네, 이거를 하고 테이블 1이라고 되는데 일단 테이블 1 하고 여기에 이제 웹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언링크를 하고 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버튼 누르면 세창 떴다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웹북이 이제 달려왔고요. 이제 요거가 이제 레코드 아이디가 되겠죠. 얘를 붙이고 요 레코드 아이디를 이제 베스트 캠퍼스 렉처 에서 SNS 컨텐츠 DB 테이블 레코드 아이디는 웹북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런 원스 하고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1, 요 캡션 요것들이 이제 쭉 딸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미지 첨부 파일들에 대한 URL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시할 플랫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라고 어레이 형태로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라우터를 달 거예요. 라우터 달아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쪼갤 거고요. 글이 있으면은 여기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관련된 거를 쭉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위터랑 그 링크드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구현을 하고요. 구현을 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멀티플 이미지를 한꺼번에 들고 오는 거를 이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클립에서 이야기하고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부분을 구현하는 것은 다음 클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DB 구성하는 것을 챗GPT한테 레버리지를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웹폭을 붙여놨습니다. 웹폭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SNS를 관리한다면은 여기 위에서 쓸 말 적고 이미지 뭐 넓어 놓고 뭐 타겟 플랫폼 설정하고 버튼만 누르면은 일단 편하게 수동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 클립에서 저희는 DB를 구성했습니다. DB는 이런 식으로 제목, 캡션, 그리고 이미지 첨부 파일, 게시할 플랫폼, 반응 버튼, 상태, 그리고 게시물 URL 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다가 논이 아니죠. to도라고 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논으로 포스팅 완료되면 논으로 이제 바꾸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이제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구현할 거고 우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글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미지 첨부 파일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exist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셋업 필터에서 이미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첨부 파일이 does not exist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는 인스타그램, 여기 밑에는 트위터와 이제 그 링크드인을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인스타그램과 그 페이스북을 이제 할 예정인데 요거를 라우터 해서 여기는 인스타그램, 여기서는 저희가 게시할 플랫폼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를 선택을 하고
컨텐츠에서 인스타그램이라고 치면 됩니다. 요 인스타그램은 요 한글로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트위터 부분만 이제 이것도 좀 통일성을 위해서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는 페이스북이라고 하고 게시할 플랫폼 컨텐츠에서 페이스북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현을 좀 더 빨리 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크리에이터 포스트 이거 쓰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장수가 정해진 개수만큼 배포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터레이터와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활용을 해서 동적으로 이미지를 개수만큼 잡아서 업로드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고 이거를 이제 요 어레이 URL에 대한 어레이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매핑시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만큼만 컨트롤 C를 누르고 치면은 네, 이렇게 붙여지거든요. 이걸 연결시키고 딜리트하고 정렬을 이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 이터레이터는 여러분들 어레이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미지 첨부 파일 이 친구를 이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첨부 파일을 이렇게 말고요. 말은 다음에 저희가 요 타겟 부분을 뒷부분에다가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번에 했던 거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 이미지 업로드하고 제가 구성했던 그 부분에서 캡션 부분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레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가 포스팅된 페이지에 대한 URL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깔끔하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요 클립에서 좀 더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스북을 해야 되죠. 페이스북은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는 이미지 첨파 넣고 이 친구는 뭐라 넣냐면은 어레이 어그리게이터 똑같이 구현하면 되는데 여기 소스 모듈은 요 11번 이터레이터를 쓰면 되는데 요 타겟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미가 되는 페이스북 미디어를 이제 미디어 URL 그러니까 create post with photos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여러 장 이미지를 이제 페이스북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놓은 요 페이지에서 제 페이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요 포토스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똑같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어레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URL들을 싹 다 펼친 거를 하나로 뭉쳐준 어레이가 여기에 들어가서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메시지에 캡션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겟을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I want to download photo from URL 이거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내가 세팅을 한 URL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세팅됐고 오케이 하면은 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없어지고 페이스북에서 get a post 하면은 여기 나온 결과에 대한 URL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쪽 라인은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에어테이블에 있는 캡션, 이미지 첨부 파일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위로 분기를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이에서 여러 장을 이제 업로드하는 거 이거를 제가 이름을 살짝 고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도 조금 완성됐고요. 지금 요거를 한번 제가 set 밸리어블을 해서 인스타그램 포스트 URL이라고 하고 얘를 지금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포스팅된 URL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펌웨어 링크 요거를 들고 오면은 실제로 포스팅된 URL을 이제 세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세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 밸리어블 해서 인스타그램 말고 페이스북 여기도 펌웨어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펌웨어 링크 URL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분기를 또 처리를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URL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 밸리어블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에다가 이 친구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URL을 들고 온 다음에 여기에 제가 업데이트를 칠 거예요. 업데이트를 칠 건데 에어테이블에서 업데이트 레코드 하고 업데이트 레코드 할 때는 레코드 아이디를 넣어둬야 되겠죠. 레코드 아이디 요 베이스에 테이블은 첫 번째 거에 레코드 아이디는 웹북에 있는 걸 들고 오고요. 여기에 게시물 URL 요거를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런 식으로 하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케이 하고 지금 DB 부분은 제가 탑필드 유형을 좀 바꾸겠습니다. 필드 유형 어떻게 바꾸냐? URL 말고요. 일단은 롱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URL 하면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가 페이스북 URL, 인스타 URL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는 게 좀 제가 싫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면은 여기에다가 URL을 하시고 페이스북 URL, 인스타그램 URL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 필드 두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한 필드에 전체 다 관련 식으로 저는 일단은 문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요 정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돌고 한번 이미지 어떻게 포스팅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버튼 누르면은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포스팅하러 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인풋 어레이들 이게 싹 다 들어가는 거죠. 저번 클립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싹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RL들만 톡톡 빼가지고 URL만 이렇게 모으는데 요 미디어 타입 같은 것들도 뒤에 있는 모듈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다 세팅된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아이디도 이렇게 잘 들어갔고 일단은 인스타그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6:9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좀 이쁘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네, 테스트 캠퍼스 자동 포스팅 샘플인데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빨리 삭제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올라간 거 확인했고요. 네,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 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조금만 수정하시면 바로 이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통 모듈이라는 방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캡션이 되는 거죠. 캡슐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아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마침 딱 페이스북도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에어테이블에 URL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네, 이거 누르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곳에 이제 잘 배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절반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여기 링크드인이랑 트위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없는 부분에서 라우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우터 달고요. 조금 이쁘게 하겠습니다. 이쁘게 하고 자, 요거는 이제 X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어떤 거였는지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 크리에이터 포스트네요. 크리에이터 포스트를 하고 일단은 요거는 그냥 캡션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X에 get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et 포스트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지 않았는데 요거를 하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하고 오케이. 지금 이렇게 눌렀는데도 캔슬 제로는요. 오케이 눌러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세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저는 트위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트위터하고 게시할 플랫폼에서 컨테인즈 해서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링크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게시할 플랫폼에서 컨테인해서 링크드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링크드인을 검색을 해서 제가 여러 장 올리는 거를 이제 요걸 써야 돼요. 메이컨 API 콜을 써서 활용을 했는데 그 여러 장 올리는 API가 작년 말에 됐었는데 최근에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 촬영할 때는 부득이하게 여러 장 올리는 걸 이제 링크드인 부분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방법은 버퍼라는 다른 걸 이제 활용을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버퍼는 조금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일단 가르치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미지 크리에이터 유저 이미지 포스트 이걸 하면은 이제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또 텍스트 포스트 이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콘텐츠 부분에 이제 캡션을 넣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게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내 개인 포스트는 안 보이는데 우선 요 정도만 하고 일단은 지금 요만큼을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저장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걸 이제 제가 붙이고 여기 업데이트 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일단 이거 돌려보고 테스트해보고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 가서 요 친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 가서 트위터는 금방 됐고 링크드인도 보면은 뭔가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배포된 것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제가 X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해외 거 보면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나중에 지우고 제가 링크드인도 잘 안 해가지고 링크드인 포스트가 어디에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네, 그래서 지금 샘플 글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글이 찢어져서 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포스팅 했었을 때 당시에 글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만 이제 나타나고 그 밑에 이제 잘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해결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링크드인 게시물에 대한 컨텐츠를 보낼 때는 이렇게 이스케이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서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 요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정규 표현식 관련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꽤 많이 다룰 겁니다. 꽤 많이 다룰 텐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실제로 믹스닷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 공식 커뮤니티였습니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달아놓은 게 있어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 다룰 때는 이걸 이제 넣으시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에 특수 문자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에어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나 혼자 그저 팟캐스트 나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크닷컴에서 특수 문자 처리는 링크드인에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라고 구성해놨고요. 이거를 일단은 배포를 한번 트위터랑 링크드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이크닷컴 가서요. 우선 이 친구한테는 set value를 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페이스북 URL이 아닌 X URL이죠. X 포스트 URL 하고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어떤 URL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서 이건 일단 돌려봐야 할 것 같아요. 돌려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끊어놓고 요만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다 돌았고요. 다 돌았고 아웃풋 번들 보시면은 놈이 아니고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트위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웃풋 번들에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트위터로 가서 새로 고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요거를 찾아야 돼요. x.com 스테이터스 이거를 찾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믹닷컴에서 컨트롤 F 요걸 하면은 스테이터스 관련된 URL이 막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네요. 지금 여기서 호스트 아이디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의 기술을 좀 부리면 되는데, 기술을 부릴 때는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18529667 블라블라거든요. 메이크 가서 이렇게 하고 18529667 블라블라가 있는 거를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은 URL도 따올 수 있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링크드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러보면은 실제로는 이 업데이트 액티비티 이걸로 하면은 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일단 글은 잘 올라갔어요. 글은 잘 올라갔는데 링크 복사해서 붙였을 때 뭔가 되게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네요. 그래서 링크드인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부득이하게 이거는 실제로 기관 페이지면은 이제 get organization 포스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개인 링크드인 유저 기준으로는 이제 get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생략을 할 거고요. 얘는 그냥 요거를 그냥 언링크를 하고 간단하게 에디어 모듈을 해서 에어테이블에 바로 업데이트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레코드 해서 이제 컨텐츠 DB에 넣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넣고요. 게시물 URL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스테이터스 냅두고 레코드 부분은 웹훅 아이 넣고 그 다음에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동시에 배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부분은 안정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3이라고 해보고요. 음, 어떻게 하느냐면은 참고로 트위터에서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은 중복된 게시글이라고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하기 위해서 동시에 게시글 이 이미지가 있고 없고 사이에서 동시에 SNS 플랫폼에 게시하는 DB와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도 링크드인과 트위터 한번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놓쳤는데 요거 업데이트 치는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치려면 여기서 to도 대신에 don으로 고치면 되겠죠. don으로 고치고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서 했듯이 set variable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포스트 URL 하고 여기서 이만큼 잘라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요거는 지우고 여기다가 get value를 한 거를 들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 add a module을 붙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get value 하고 트위터 포스트 URL만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레코드에서 여기 이제 조건 없이 무조건 실행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태라는 필드에서 업데이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상태에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URL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을 똑바로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실험 도중에 이거를 부르면은 지금 제가 요청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에러가 떴다고 나타나서 이거를 제가 지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지우고 실제로 이렇게 getPost에서 나타난 방식을 보시면은 포스트 아이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get 뭐였죠? 애들 모듈에서 트위터에서 get a post 이걸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그냥 아이디만 들고 와서 저장하는 방식을 한번 구현해 볼 거고요.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게시글을 막 올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API 측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글을 일단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놓고 돌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요. 그러면은 돈으로 이제 수정되고 수정일자도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업데이트 친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쳐진 것도 실제 게시글 URL로 한번 가보면은 네, 이렇게 잘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네, 그래서 글 부분과 이미지 부분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보셨을 때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걸 쓸 것 같냐고 했을 때는 조금 부가적인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링크드인 부분이 솔직히 메이크랑은 별로 안 좋고 기관 계정이랑 오거나이제이션 기관 계정이랑 메이크랑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개인 계정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 페이스북도 개인 계정이 안 됩니다. 그것도 광고 페이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메이크닷컴이랑 뭔가 개인보다는 진짜 실제 비즈니스죠. 링크드인과 페이스북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B2B나 B2C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AI를 붙일 요소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 캡션을 읽어가지고 뭐 이 플랫폼 취향에 맞게끔 이제 톤앤 매너를 조정하는 정도로는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프롬프트 짠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SNS에는 AI 모듈을 저는 조금 지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테그레이션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클립에서는 메이크로 개발 시간 단축시키기라는 짧은 클립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서 파트 2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API 키나 무언가 값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뭔가 AI 모델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보다는 뭔가 set multiple variable이나 set variable 같은 걸 활용해서 좀 실험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라.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하는데 좀 더 편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예시로 들고 왔는데, 한번 첫 번째 예시로 제가,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쓰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서 시나리오 쓰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하는 값들을 뭔가 뒤에 뭐 다른 데이터들, 물론 데이터에 이런 값들을 다 저장해서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험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값들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것저것 이제 바꾸어 나가면서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set multiple variable 이걸 세팅을 해놓고 뒤에 시나리오가 완전히 안정화됐을 때 요때 다른 걸 붙이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면 또 유지보수하는데도 유지보수나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첫 번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에 뭔가 사이즈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만들어 놓은 몇몇 모듈들을 복사해서 가져다 붙여서 개발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한꺼번에 이제 배포를 했잖아요. 이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 친구 이전에 봤죠. 그래서 요거만큼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시나리오에 붙이시면은 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10번, 9번, 8번, 7번이 알아서 요 모듈에 대한 번호 인덱스들이 그대로 살아서 붙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듈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두 번째 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트리거 모듈 같은 거 있죠.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 1번이랑 괴가 비슷한데 set multiple variable 모듈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매번 제가 트리거를 막 보내면서 시나리오 계속 봐가면서 데이터 값을 변화주면서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몇몇 값들을 이제 set variable로 세팅을 한 다음에 뒤에 안정화될 때까지 실험하시고 나서 그 뒤에 트리거를 마지막에 달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3번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탈립에서 이제 실제로 구글 캘린더를 이제 세팅하는 것들 기억나실까요? 이 시나리오 제가 과거에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이제 켜놓고요. 켜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름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하고 직무 입력하고 희망 날짜 입력하고 시간 선택하고 얘 누르고 제출해야 이제 이 친구가 동작하는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하지 말고 set multiple variable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겠습니까? 방금 넣었던 이름, 이메일, 주소, 직무, 희망 날짜, 이거 고정된 값을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되고 완료되고 나서 탈립 트리거를 붙이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 모양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좀 뒤에 붙이는 걸 좀 선호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팁으로는 이제 인풋 아웃풋 번들에서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특정 값을 이제 트래킹하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번에는 또 종종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다 가르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많은 텍스트를 다룰 건데, 내가 특정 텍스트가 난 좀 궁금하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 이름도 있고 뭐 공무원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뉴스 제목만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 복사를 해서 이제 아웃풋 번들에서 여기 누르고 컨트롤 F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어디에 값이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도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인풋 번들 같은 거 디버깅 하실 때 실제로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트래킹할 때 이렇게 번들을 반드시 인풋 아웃풋 하시고, 너무 길다 싶을 때는 컨트롤 F를 활용을 해서 이제 좀 개발하시는데 디버깅 하시거나 원인 찾거나 어떤 데이터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뭐 API 팁이나 값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할 때 set variable를 종종 활용하고, 이게 완벽하다 싶을 때는 다른 모듈 붙여가지고 픽스 박는 방식 1번, 2번은 이제 뭔가 말아놓은 캡션 형태 모듈을 들고 와서 복사해서 들고 와서 붙여가지고 좀 더 개발 속도 올릴 때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매번 트리거 같은 거, 탈리가 대표적이죠. 탈리에 일일이 입력하면서 테스팅하는 것보다는 set multiple variable 두고 계속 실험하다가 이 정도 괜찮다 싶을 때 트리거 모듈 붙여서 개발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인풋 아웃풋 번들에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어떤 값이 오고 갔는지 이해시키면서 디버깅 하는데 개발 시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텍스트 데이터랑 조금 데이터들 핸들링하고 적재하고 관리하는 거 위주로 좀 더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